네, 2-1번. 자, 강의를 시작할게요. 이 글은 로버트라는 사람이 할아버지가 있었어요. 할아버지가 굉장히 뭐 어떤 큰 동굴에 무슨 입구를 찾으려고 했던 그런 일을 하다가 성공을 못했어요. 근데 이 손자인 로버트가 드디어 어떤 고고학자인데 동굴의 입구를 찾은 거예요. 그날의 그 감격스러운 그 일을 적은 글입니다. 이런 감정 묘사는 되게 소설 같은 데서 따오는 지문입니다. 스토리가 있고, 근데 스토리가 이제 처음부터 기승전결 다 알려주는 게 아니고, 이 지문에서 확인해야 되니까 조금은 어려운데, 그래도 이 글 전반에 흐르는 어떤 감정이 어떻게 시작해서 어떤 감정으로 갔다. 요 키워드만 찾아내는 거니까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실제 문자를 풀 때는. 근데 이제 핵심 주제문에서 그 감정이 그거를 알아내야 돼요. 처음에는 어떤 네, 조심스럽게 로보트가 그의 도구를 잘 배워냈다. 이 조심스러움이라는 것이 뭔가 약간 어, 조금은 긴장되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 짧은 순간에 로보트는 그 아주 중요한 데이터를 잡아냈어요. 어떤 데이터일까요? 뭐 그 동굴의 입구가 어딘지를 알려주는 그런 데이터를 잡아낸 거예요. 그래서 마킹 썼어요. 뭐를 그 동굴의 입구를 어디다가 on his map 그의 지도에다가 그 동굴의 입구를 지도에다가 이렇게 썼다. 표시하다. 마크했다. 그러면서 여기 이제 감정을 구체적으로 나타낸 말이 있는데 with 뭐뭐와 함께 surge라고 하는 거는 확 솟아남입니다. 솟아남. 트라이엄프, 승리의 솟아남, 승리감이라고 해야 되겠죠? 승리감의 솟아남과 함께. 그러니까 완전히 성취감을 느끼면서, 큰 성취감을 느끼면서 그런 뜻이에요. 여기 굉장히 이 사람의 감정이 흥분되고 짜릿하고 뭐 그런 느낌을 갖겠죠. 자, 한번 하나하나 문장을 보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맨 첫 문장 with great care 부사고죠. 어, 조심스러움 이런 뜻이에요. 조심스러움을 가지고 아주 조심스럽게 로버트는 그의 도구를 정리했다. 별로 어렵지 않죠. 구조로 봐도 great care 로버트는 어레인지했어요. 그의 도구를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어, 그의 마음은 파운딩 막 팡팡팡 뛰는 거예요. 파운딩이라는 단어는 원래 때리고 막 이렇게 두들기고 패고 그러는 단어인데 마음이 이렇게 파운딩 했어요. 뭐 할 때? 그가 관찰할 때. 뭘 관찰해? The morning shadow. 모닝 섀도우를 이렇게 관찰할 때. 그 모닝 섀도우가 어떻게 되는 거? 점차적으로 하강하는 것을 관찰할 때. 어디서 하강해요? 그 마운틴, 산. 디센드의 대상으로서 마운틴을 썼다는 게 좀 특이한 겁니다. 한마디로 descend, 뭐 down the mountain 이렇게 써도 되는데 바로 동사 목적어라는 느낌으로 descend mountain 특이하죠. 아주 상위권들한테 주목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전치사 없이 바로 그 산을 하강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좀 부드럽게 보면 그가 아침 그림자가 서서히 산을 내려오는 걸 지켜보면서 그의 심장은 요동쳤다 이런 문장이 되겠죠. 구조로 보면은 그의 마음은 막 요동쳤어요. as 뭐뭐 할 때, 뭐뭐 하니까, 뭐뭐 해서. 근데 여기서 뭐뭐 할 때가 좋죠. 하면서도 좋고. 그래서 그가 관찰하면서 뭘 관찰해? 이걸 그 아침에 그림자가 서서히 내려온다 이런 느낌이죠. 산을 하강하는 거 이런 것을 관찰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 명목이 이렇게 되는데 그걸 하나로 묶는 이 느낌 그 느낌을 가져가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음, 각각의 도구들은 각각의 그 정돈이 되겠네요. 각 정돈들은 was made, 정돈이 만들어졌어요. thoughtfully, 아주 사력 있게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조심스럽게 정돈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여기가 모든 조각, 장비들의 모든 조각이 placed, just so, 그렇게, 그러니까 조심스럽게 놓여진 상태로 이게 부가돼요. 좀 어려운 겁니다. 이게 분사구문. 여기 PP가 부를 이루면서 의미상의 주어를 쓴 겁니다. 얘가 이러면서 이게 왜 부사구입니까? 주어 동사가 다 완전히 나온 상태에서 뒤에서 나왔고 그래서 부사구고 그 다음에 놓여진 게 뭐예요? equivalent의 조각이죠. 그렇기 때문에 의미상의 주어를 쓴 분사구문이다 이렇게 말하죠. 의미상의 주어를 가 있는 분사구문 이렇게 말합니다. 학교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문법에 속합니다. 근데 모든 것이 어디 안에서 in anticipation 어떤 기대 안에서 기대 속에서 오게 되겠죠. 뭐에 대한 기대? caves 그 entrance, caves 그 동굴에 숨겨진 그 입구가 unveiled, being unveiled 되는 것. 그럼 어떻게 됩니까? 드러나게 되는 거죠. unveil이란 단어는 베일을 뭐 벗기다 이런 단어가 돼요. 베일이라고 하는 게 이제 천이나 커튼인데 베일을 씌우다, 천을 덮다. 그럼 가려졌죠. 근데 unveil, 천을 걷어치우는 거죠. 그래서 unveil 그러는 그 자체로는 뜻이 이렇게 벗기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냥 부드럽게 보면 각각의 정돈이 신중하게 이루어졌고 모든 장비들도 그렇게 신중하게 놓였는데 모두 그 동굴에 숨겨진 입구가 드러날 것이라는 기대 속에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부드럽게 하면 되겠습니다. 구절을 보면은 각각의 정돈이 주어져 걔가 어떻게 됐다? 신중하게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부사구가 두 개가 이렇게 붙은 거예요. 모든 장비의 조각들이 이렇게 그렇게 신중하게 놓여졌고 이런 뜻이겠죠. 그 다음에 또 모두 이런 기대 속에 어떤 기대? 이런 기대. 케이브의 히든 엔트런스가 언베일 될 것이라는 이런 기대 속에 이렇게 전치사도 나오고 명목이 나오고 뒤에 다시 서형 구조가 오는 것 얘가 이렇게 되는 것을 전치사의 전체적인 내용상의 목적으로 취하는 이런 느낌 잘 가져갔어야 돼요. 그 동굴에 숨겨진 인트런스가 이렇게 밝혀지는 것에 대한 기대감 이런 느낌. 네, 조금 어려운 겁니다. 그게 한국 사람들한테는. 그리고 he was not so sure. 그는 확신하지 못했어요. 그가 성공할 수 있다. make it 성공하다죠. make it 여기가 대시 생략이 됐습니다. 그리고 요 국어를 부사절이라고 할 수 있어요. 부사절. 한국말의 어감상으로는 이거를 확신할 수 없다. 그리고 명목절 같은데 이게 왜 부사절이냐면 여기를 보실까요? 원래가 be sure 확신의 형용사죠. 형용사는 목적을 취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of his success 이러면은 아이고 너무 좀 글씨가 좀 삐뚤삐뚤하네. 다시 잘 써볼게요. 네, 이렇게 네, 다시 잘 써볼게요. 어떻게? I am 나는 확신해. Sure of가 와야 돼요. Your success 이러면은 난 너의 성공을 확신하다.
그러면 여기 전면구로 너의 성공에 대해서 부사구죠? 이게 부사구는 얘가 형용사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상태를 나타내는 서형이 나왔죠. 그리고 부사구가 나온 건데 이런 의미를 I am sure 하고 문장으로 대자를 쓸 수도 있어요. That 그러면 you can make it 성공하다 make it 이렇게 쓰면은 너가 성공한다는 것에 대해서 여기서도 대해서요. 원래 오브가 있으면 좋은데 오브를 안 쓰는 겁니다. 왜냐하면 대절이라고 하는 것은 미국 사람들이 항상 전치사를 앞에다가 안 써요. 이걸 써버리면 미국 사람들도 너무 그 혼선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차라리 그냥 이거를 부사절이다 하고 미국 사람이 인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절을 보면 그는 확신해요. That's 이런 거에 대해서 그가 성공할 거라는 거에 대해서 확신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and then 그때 그리고 나서 그것이 일어났대. 이 그게 뭐지? 여기 동격으로 뒤에 나왔네요. 뒤에 미묘한 섬광 of lights 불빛의 미묘한 섬광 그게 그때 일어났다는 겁니다. 근데 그 섬광이 fleeting 순식간이란 뜻이고요. 그러나 significant 아주 큰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순식간이면서도 그러나 아주 크거나 중대한 그런 플래시가 나왔다. 불빛의 플래시, 성광이 나왔다. 이해가셨죠? 그러면은 그리고 그때 일어났다. 순식간인데 그러나 미묘한 불빛의 성광 이렇게 되겠죠. 이걸 구조로 보면 and 그리고 그때 그것은 일어났어요. 동격이죠. 미묘한 불빛 성광 근데 이게 뒤에서 꾸며줍니다. 왜 뒤에서 꾸며줬을까? 콤마 찍고 약간 좀 드라마틱하게 표현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원래는 이렇게 써야 되겠죠. A 좀 편안하게 이 형용사를 subtle, fleeting, yet significant, flash of lights 이렇게 쓰면 좀 자연스러운데 이게 더 보편적인 어순이죠. 이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 앞에다 이렇게 쓰고 이것도 형용사예요. 그래서 그렇게 쓰면 되는데 이게 콤마를 찍고 뒤에다가 배치를 함으로써 약간 소설체 조금 드라마틱하게 강조한 느낌이 들죠. 그 다음에 여기 in that brief moments 그 짧은 순간에 로버트는 캡처라고 하는 팍 잡았다, 포착했다. 중요한 정보를 찾았다. 이 중요한 정보가 뭔가 궁금한데 그 뒤에 나와요. 그 입구, 그 케이브 입구의 로케이션을 말합니다. 그거를 분사 공로로 말했죠. 표시하면서 이렇게 그 입구의 위치를 표시하면서 어디에? on his map에. 그렇죠? 뭐 어떤 상태냐면 위드가 뭘 가지고 온데 surge, 솟구침, 치솟음, 승리감의 치솟음을 가지고 그래서 그거를 부드럽게 하려면 승리감의 고조를 느끼며 뭐 이렇게 번역을 해도 되고 좀 더 의역을 하면 엄청난 승리감과 함께 이렇게 해도 돼요. 편하게 하려면 그래서 한국말로 보면 그 짧은 순간에 로봇은 결정적인 데이터를 포착했다. 승리감의 고조를 느끼고 그 입구의 위치를 지도에 표시하면서 이렇게 부사구로 해석을 해도 됩니다. 해석을 합니다. 그 다음에 구조를 보면 부사구를 먼저 썼어요. 이렇게 전면구로. 그 짧은 순간에 로봇은 포착했어요. 데이터를. 중요한 데이터를. 더 크루셜 데이터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 부사구로 다시 뒤에다 붙인 겁니다. 콤마를 앞에 찍고. 콤마를 찍어도 되고 안 찍어도 되는데 콤마를 찍을 때는 결부가 될 수 있는 소지도 있다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요? 끊고 다른 문장처럼 그냥 표시했다. 그래서 표시했다. 그 도시 입구로, 입구의 위치를 지도에
어떤 승리감의 어떤 그 솟구침을 느끼면서 가지면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어떤 기억들, 추억들 of his grandfathers. 그러면은 captivating tales 여기까지가 하나의 명주인데 여기 전명구로 매물을 꾸며주죠. 그럼 어떻게 그 할아버지의 매혹적인 이야기에 대한 추억. 이걸 뭐 의 이래도 되고 몸에 대한 뭐 이래도 되고 상관은 없어요. 그것이 넘쳐 흘렀죠. 그의 마음에 넘쳐 흘렀어요. 여기도 보면은 플러드의 직접적인 대상으로 명목으로 썼다는 거. 동사하고 여기 목적으로 썼다는 게 특이하죠. 한국말 어감으로는 글쎄요. 넘쳤어요. 그의 마음을 넘쳤어? 좀 이상하죠. 마음에서 넘친 건데도 미국 사람들이 목적으로 썼다는 걸 그냥 받아들이십니다. 한국말 기준으로 생각하면 어색한 게 좀 있을 뿐이에요. 그 다음에 feeling, 콤마 찍고 다시 동사하고 ing가 왔기 때문에 동사 ing 붙은 거. 그래서 이게 부사구예요. 가득 채우면서 그를 채워요. feel은 뭘 채워? 그를 뭘로? with a profound sense of connection and joy. 심오한, 그죠? 심오한 sense of connection and joy. 연결과 기쁨의 감각으로 그를 가득 채운다. 이렇게 말했죠. 그러면서, 여기 ing가 그러면서가 되는 겁니다. 여기. 그러면서. 이걸 구조로 보면은, 기본 뼈대는, 메모리는 그의 마음을 넘쳐 흘렀다. 근데 어떤 메모리냐? 이런 메모리. 그 할아버지의 매혹적인 이야기. 옛날 할아버지가 그 고고학적 발견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돌아다녔겠죠. 선배 고고학자죠, 할아버지가. 그런 사람들의 그 매혹적인 이야기. 야, 어디 가면은 이런 동굴이 있을 거야. 나 그거 찾다가 말았어. 못 찾았어. 그런 기억을 그의 마음에 넘쳐 흘렀어요. 왜냐면 자기는 지금 찾았으니까. 그래서 여기에 다시 콤마 찍고 부사구가 다시 들어간 겁니다. 그를 채우면서 뭐로 이런 심오한 연대감과 기쁨의 감각으로 그를 채우면서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tears 눈물이 왜 넘쳐 흘렀어요. 그의 눈에서 다시 부사절이 왔죠. 그가 settled 앉아 있어요. 이렇게 그가 앉아 있어요. 어디에? onto old log 그의 오래된 통나무에서 이렇게 앉아 있어. 그때 막 눈물이 넘쳐 흘렀죠. 이런 건 뭐냐면 수술적으로 보면 너무 큰 감격스러운 성취를 해서 약간 지친 마음이 이제 앉은 거예요. 그랬더니 눈물이 난 거죠. 그리고 다시 부사구가 난 겁니다. 이렇게 콤마 찍고 부사구가 나왔다. 그러면 뭐뭐를 그 reflect on은 막 심각하게 고민하는 거고 이렇게 반추해 보는 겁니다. 뭐를 이렇게 되돌려 보는 거, 반추하다, 되돌려 보다. 뭐를 그 여정을 반추하면서. 근데 어떤 여정이냐면 다시 해발이 꾸며져요. 위치 대세로 쓸 수도 있겠죠. 그것이 had led him here. 그를 여기까지 이끌었던 그런 여정이죠. 이 동굴을 찾기 위해서 걔가 막 어떤 여정을 다녔는데 그를 여기로 이끌었던 여정이라고 표현한 거죠. 그리고 이제 구조를 보면 이게 이제 메인 뼈대예요. 그 눈물이 넘쳐 흘렀다. 뭐 할 때? 그가 통나무에 앉아 있을 때. 그리고 콤마 찍고 이런 부사구를 또 붙여 쓴 거죠. 이걸 결부로 해석할 수도 있어요. 결부. 결부라는 건 뭡니까? 콤마가 있을 때 부사구는 뒤끝고 그냥 다른 문장처럼 해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정을 되돌아봤다. 어떤 여정? 그를 여기로 이끌었던 여정이 되겠죠. 그 다음에 crying with happiness. 이거도 ing가 맨 처음에 왔죠.
그러니까 이거는 부사구입니다. 부사구. 주어 동사 앞에 이렇게 멈춰 오면 ing나 pp가 그냥 부사구예요. 부사구. 이것도 행복감으로 울면서 또는 흐느끼면서 그는 말했어요. 언급했어요. 싱글 월드를 하나의 말을 하나의 단어를 언급했는데 이렇게 into the crisp mountain air 그러면 아주 상쾌한 산공기 안으로 한 단어를 던졌어요. 그 단어가 fantastic. 와, 훌륭한, 굉장한 이런 단어입니다. 이거 구조를 볼까요? 여기까지가 부가 나왔죠. 행복감으로 울면서 그는 말했다. 한 말을. 그 한 말이 이렇게 가게 된 거죠. 하나의 단어를 그 상쾌한 마운틴, 산공기 안으로 뱉어냈다. utter, 말하다. 근데 그 단어는 fantastic 이렇게 말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부터 90점입니다. 여기부터 90점. 90점을 넘기려면은 소위 이제 어법적 기준에서 여기에 나온 이런 말이나 이걸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전면구로 부사구죠. 예, 아주 엄청난 조심스러움과 함께 엄청 조심스럽게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그의 마음이 막 요동을 쳤어요. 파운딩 했는데 이럴 때 부사절. 근데 어떤 부사절? 그가 아침 공기가 내려가는 걸 볼 때 이렇게 다시 사용절이 온 거죠. 그래서 이것도 엄격히 말하면 오형식 문장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좀 중요하죠. 여기가 이렇게 문장이 다 완성된 다음에 분사 구문이 중간에 콤마 사이에 들어온 거예요. 각 장비가 그렇게 쏘는 아주 사력 있게 이렇게 정돈되어 있는데 그런 의미죠. 그렇게 잘 정리가 놓여져서 각 장비들이 그렇게 놓여져서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그는 확신하다. 여기 대시 생략됐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가 성공할 것이다 라는 거에 대해 그는 확신하지 않았다. 네, 확신하지 않았죠. 처음에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확신한 겁니다. 확신한 게 아니라 그런데 발견한 거죠. 그리고 여기는 그것이 일어났는데 그것이 미묘한 플래시, 섬광, of light. 이걸 꾸며주는 형용사구를 이렇게 다시 뒤에다가 극적으로 강조하기 위해서 써놨어요. 짧지만 그러나 아주 커다. 그리고 여기 주제문이죠. 그 짧은 순간에 로버트는 포착했다. 크리티컬 데이터를. 그리고 다시 분사구문이 나왔어요. 그 입구의 위치를 표시하면서 어디에? 그 맵에다가 여기에 그의 승리감의 고치와 함께 승리감이 고치되면서 또는 솟구치는 승리감으로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도 분사구문이 나왔어요. 이렇게 문장이 쭉 이렇게 나온 다음에 콤마 찍고 ing나 pp가 오면은 분사구문, 부사구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콤마가 있을 땐 결부로도 해석을 할 수 있다. 결부라는 거는 결과적으로 해석하니까 그런데 그의 글을 채웠다. 이런 심오한 연대감과 기쁨의 감각으로 글을 채웠다. 이렇게 되겠죠. 여기도 밑에 또 분사구문이 나왔습니다. 그 눈물이 그의 눈에서 솟아났는데 그가 오래된 통나무에 앉아 있을 때 그런데 또 이런 부대적 상황이 나온 거예요. 그 여정을 반추하면서 되살리면서 눈물이 났다는 거죠. 근데 어떤 여정이에요? 이런 여정이죠. 그를 여기까지 이끌었던 여정을 다시 반추하면서. 근데 이것도 결부를 해서 하고 싶다. 그럼 끊어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런데 그를 여기까지 이끌었던 여정을 다시 되돌아봤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뒤에 앞에 맨 마지막 문장은 그 행복감으로 울면서 이것도 왜 부사구입니까? ing가 나왔으니까 명형부가 다 되는데 이 주어 동사가 나오기 전에 나왔으니까 부밖에 안 돼요. 부.
울면서 그는 말했다. 하나의 단어. 그거를 어디에? 아주 상쾌한 산공기의 안으로 들어가게 말했다. 산공기를 쳐다보면서 말했다는 얘기죠. 말의 내용 fantastic.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